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내신을 잘 보려면 공통적인 학습법이 있고 과목별 학습법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공통적 학습법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기출문제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학군지 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 기출문제를 일단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가지고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개념이나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러면 아주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교과서, 기본이 되는 교과서가 있으면 거기 자습서를 하나 보고 그거를 기출문제 가름해서 다른 출판사 자습서도 같이 곁들여서 보면 네. 근데 선생님들은 그거 세 개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그렇죠. 출판사.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문제하고 결부시키는데 그걸 뭐 학원들이 해주겠죠. 네.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원장님. 그 공통적인 학습은 이제 기본적인 기출문제 분석이나 네네. 교과서 중심 학습이나 핵심 개념 정리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어 영역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네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는 뭐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정확하게 뭐 읽고 그다음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학이나 비문학의 핵심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문학 작품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 제시문 내에서만 나올 건지 아니면 밖에서 이제 또 이것도 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또 우리 학교 부교재 프린트에서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는 이제 누구라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것이 제일 좋겠죠. 노력형인 학생들은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 키워드로 공부를 해야 된다. 개념 위주의 요약 노트를 작성하는데 이것도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정말 개념 위주로 요약하는 노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반복적으로 개념 학습을 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전형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를 시간을 재고서 이렇게 시간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벼락치기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루틴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서 핵심 개념 위주로 정말 제대로 되었는 날을 이렇게 계속, 얘들은 이제 길고 끈기 있게 하는 걸 하면 지겨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력을 높인다고 하나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리는 그런 학습 전략을 쓰면 국어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보면 국어 하는 거 보면 애들 보면 노력형 애들이 들어가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네네. 그 불안한 들어가 있는 방이 또 따로 있고 맞춤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영역 전략 보니까 영어 콘텐츠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공통학습법은 하겠지만 좀 전략적으로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영어가 이제 사실 내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인 교과목인데요. 공통학습법으로는 본문을 일단 당연히 뭐 암기하면 좋겠지만 암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 문법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력형인 학생들은 일단은 문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화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기할 것인가, 그러한 좀 전략적인 선택을 조금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은 본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나서 빈칸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암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그렇죠, 학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실전이랑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험 연습을 시키고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를 3번 본다면 이런 학생들은 뭐 3배, 5배 정도의 회독수를 늘려서 시험 시간이랑 똑같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력을 이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벼락치기 학생은 아까 뭐 국어 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간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 이제 갑자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영어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학은 오히려 뭐 불안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수학은 언제나 모든 과목에 비해서 실력이 점수가 되게 하기가 힘든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수학에 대해서는 불안증이 있는 아이들도 많죠.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공식을 제대로 잘 암기해서 시험 내에 이것을 빨리 완수해낼 수 있도록 이제 반복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기출이랑 연습 문제를 가지고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중심에 놓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나, 서술형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냐를 잘 보셔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수학에서는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노력형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나올 만한 대표 유형을 선별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완벽하게 하고 나서 개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반복 학습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돌릴 수 있냐 없냐는 각자의 실력에 따라서 회독수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제를 소화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제한한 모의고사를 이제 많이 보게 함으로써 멘탈을 강화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프리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의 어떤 조합도 잘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봐는 게 어머님들이 챙겨야 될 부분 아닌가. 그걸 학교 성향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실수 안 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 고민이 많아서 이번에 영상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네. 학교별 분석하고 특히 네네. 중상고, 희문고 같은 경우에 예. 올려줬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걸 링크 하나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하고 사회습의 이제 전략을 조금 묶어서 한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한국사도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한번 그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뭐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탐구 과목들 있죠. 네네. 탐구, 사회 탐구, 과학 탐구는 사실은 개념 학습이거든요. 개념 학습은 개념만 알면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할 때 분산 학습법이 되게 중요해요. 하루를 날 잡아서 과학 사회 하는 건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매일 나누어서 그렇죠. 하라고 분산하니까 하셨죠. 일주일에 예. 한 25분씩 해가지고 네네. 두 개를 같이 하는데 과학은 네네. 좀 그보다 더 써야 되더라고 해보니까 네. 제일 먼저 한 3월 시작할 때 많이 했겠죠. 네. 그때부터 했으면 좋고 이제 사회하고 과학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2등급 맞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게 나올 수 있는 개념은 이제 어휘를 알아야 되니까 어휘하고 개념을 연관시키는 것들 매일 분산 학습에가 누적 학습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유형별로 또 뭐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은 학생 유형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노력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애들이 보면 제일 최악이 뭐냐 하면 노트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면 통사하고 한국사 정리하다가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거든요. 시간이 비용인데 네네. 그건 최악이기 때문에 아예 노력형들은 개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기출 문제나 아니면 문제를 놓고 역으로 정리하시는 네네. 역발상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역으로 얘가 시험날 뭐가 나올지 늘 생각하면서 그걸 역추적하는 걸로 그렇죠. 이제 하는 시험 목차를 네네. 잡아야 돼요. 예, 예. 목차에 대해 어디가 나올지 이런 네네. 것들 보시면 되죠. 그러면 보면 저는 16개 학교 다 해봤거든요. 목차는. 네네. 근데 하는 데한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제가 잘하긴 하지만 그러면 목차에 따라 학교를 비교해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하시는 게 노력형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벼락치기형은 거의 폭망이에요. 한번 망하고 난 다음에 기말 때 미리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보셔야 돼요. 5분 단위로 강의하는 게 개념만 모아서 하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들으면서 네네. 어휘를 연습해 보시는 게 예.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루에 몇 분 지나면 안 된다? 그렇죠. 25분을 지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AI 중에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든 AI가 있어요. 네. 그거 클록3인데 그게 사회 탐구에 최초가 됐더라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개념 물어보고 정리하고 프린트 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네네.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한국사는 뭐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국사 얘기는 뭐 거기까지 하면 네. 양과의 싸움이긴 예.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 이제 원장님이 결론을 과목별로 뭐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이라기보다는 모든 시험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발산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공부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발산을 했으면 그 다음 수렴을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적절하게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각 교과목별로 제가 뭐 이제 함부로 이렇게 단언하긴 그렇지만 뭐 나는 다 해줬다 이런 식의 그 자료를 남발한다던가 이렇게 했었을 때 애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다 할 수 없는 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잘하고 계시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포커싱을 맞추어서 득점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몸이 일단 편안해야지 결과를 잘 낼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을 됐는지 없는지를 어머님들은 좀 정확하게 늘 들여다봐야 되고 물어보고 이제 저희 학원에 원장님하거나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잘 해드릴 뭐 수 주위에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전과목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학점마다 좀 틀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네. 말씀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